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요즘 거리에 복잡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정비하는 개선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억 원을 들여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 칠성로 주변 관덕로. 지난 2012년부터 제주시가 4억 원을 투입한 간판 개선 사업이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도시 미관을 고려해 공모로 선정된 디자인의 간판으로 바꿔단 점포는 10여 곳뿐. 나머지 점포는 거리로 돌출된 간판만 일부 제거했을 뿐 대부분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인 예전 간판 그대로입니다. 다 일률적으로 하면 깔끔은 하지만 지금 자기 개성이 없잖아요. 자기들만의 이거 그런데 아시아 자기들만의 그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징이 없잖아요. 지난 2009년 특화거리로 지정된 뒤 간판 개선 사업이 추진된 제주시 연동의 거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사업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했던 간판은 대부분 사라졌고 거리엔 새로운 간판들만 즐비합니다. 간판 개선 사업이 사업 진행 기간에만 자율적으로 점포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 뒤 이후엔 별다른 관리가 없다 보니 사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은 간판의 디자인은 업체 자율에 맡기되 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같은 게 보면 이제 세로 높이가 45cm예요. 가로폭은 이제 업소폭에 따라서 10m 이내에서 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 안으로 해서 좀 처리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간판 정비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10억여 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거리 미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크루즈 관광이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의회 하민철 도의원은 지난해 제주 지역의 크루즈 기항으로 인한 경제 효과 2015억 원 가운데 항만 수입과 민간 수입은 19억 원에 그쳤고 대부분 면세점에서 소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루즈선에서 소비되는 농수산물 등 제주산 상품은 1억 원가량에 그쳐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해양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전복된 배 위에서 구조대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바닥을 두드려보며 실종된 선원을 수색합니다. 목포 선적에 8톤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55살 김모 씨가 실종돼 11시간 만에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선원 3명은 주변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다 높은 파도에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전복되거나 기관 고장을 일으킨 어선은 모두 7척. 겨울철에는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어업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어선 사고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바다에서 해양 사고 120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이 가운데 40%는 겨울철 사고였습니다. 수온이 차지면 파도가 거쳐. 갑자기 잔잔하다가 파도가 막 셀 때가 많죠, 겨울에. 파도 셀 때 작업을 무리하게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겨울철 사고 예방 특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답을 해역과 주요 조업지의 경비 함정 및 구조 세력을 중점 배치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해경안전본부는 겨울철 기상 변화가 심한 만큼 무리한 조업을 피하고 어선 정비에 신경을 써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서도 이웃 주민을 괴롭히는 이른바 동네 조폭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좁은 지역 사이다 보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죠. 강원도에서는 이런 동네 조폭들의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무선 안심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춘천문화방송 백승호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홀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변모 할머니는 최근 40대 동네 조폭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3년 전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의자로 할머니를 때리고 라면 국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이 동네 조폭을 구속했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 일을 닥치고 나서 내가 인생길을 잘 살았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데 불안하고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그런 게 왔어요. 경찰이 변 할머니 가게에 무선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32, 33, 평하나 상의 무선 비상벨 작동.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들이 동시 출동해 동네 조폭을 체포합니다. 대부분 동네 조폭은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끊임없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안심벨을 설치해서 경찰서 상황실과 한 라인을 구축해서 보복범죄 및 범인을 즉시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6명의 피해자들에게 무선 안심벨이 보급됐는데 혼자 살거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입니다. 무선 안심벨의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상담해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가 동네 조폭 특별 단속 기간이어서 경찰은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률이 낮은 농가에 일제 조사와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지 않는 사유를 일제 조사한 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구입하지 않거나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는 백신 구입과 접종 실적에 따라 양돈 농가에 지원되는 예방약품의 배정 물량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제주 지역 구제역 백신 공급은 소 88%, 돼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약한 빗방울 정도지만 낮부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는데요. 앞으로 해안 지역에 20에서 60,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행히 오늘과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9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1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척도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 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해역에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제주시 연동 마리나 사거리 부근 연삼로에서 길을 건너던 50살 김모 씨가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택시 운전자 47살 조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제주시 노영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영업 중이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가전제품과 내부 26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근처에 있는 계산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산림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인 페로몬을 이용해 매개충을 유인한 뒤 제거하는 방제 신기술을 도입하고 책임 방제와 감리제를 실시해 오는 2019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